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네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죠. 자, 그럼 우리는 두 직선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따져볼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보니까 뭐로요? 표준형으로 가주어진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자, 하나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여기는 뭐죠? 일반형으로 되어진 위치 관계네요. 자, 표준형은 뭐냐? 여기 써있긴 하지만 정리해주면 표준형은 y는 m x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뭐죠? 기울기와 y 절편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한 장 넘겨서 일반형은 뭐냐?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우리가 x와 y의 1차식으로 나타낸 걸 일반형이라고 하죠. 자, 그럼 표준형을 일단 보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거냐? 제가 그림으로 세 가지를 그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평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직선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할 수 있겠죠. 우리 이거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요. 이거를 평행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일치한다고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문자로 되어 있는데 마치 외계어처럼 보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셔서요. 제가 이거를 먼저 말로 풀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죠?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일단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같은데 만나지 않으려면 두 직선이 어떻게 돼요? 자, 보는 것처럼 뭐가 될까? 또 중요한 요소가 있죠. y 절편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치하게 되면 보면 기울기도 그 다음에 y 절편도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한번 이제 말로 풀었던 거를 실제로 한번 수식으로 나타내면 자, 한 점에서 만난다면 뭐라고요? 두 개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같지 않다. 됐나요? 자, 평행하다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같다. 근데 대신 뭐죠? y 절편은 다르다. 이해되셨나요? 일치한다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위치 관계 몇 가지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어차피 직선인데요. 위치 관계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한 장 넘겨보시면 결과를 일단 보시면 자, 두 직선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수직해요. 예를 들면 두 직선이 이렇게 돼서 서로 수직합니다. 이 직선이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면 이 직선은 y 이퀄 m-x 플러스 n-가 되겠죠. 우린 여기서 두 직선의 뭐요? 기울기에 뭐가 돼요? 곱은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된다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직선의 수직 조건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일반형을 나타낼 텐데요. 일반형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일일이 제가 쓰진 않고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주어져 있는 이 형태의 두 직선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번 일단 바꿔볼게요.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처럼 두 개로 나오게 되죠. y절편 다음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자, 일단은 표준형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죠. 평행하면 뭐가 돼요? 기울기는 같다. 대신 뭐가? y 절편은 좁으네요. 다르다. 될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기울기가 같고요. y 절편은 다르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물론 정리하겠지만 이걸로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b분의 a, b-분의 a-인데 이거 이렇게 쓸까요? a-와 b를 위치를 바꿔 상관은 없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a-분의 a는 뭐랑 같아요? b-분의 b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이것도 정리해 보시면 보세요. b랑 c-랑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c-는 c, 그 다음에 b- 이퀄 b-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평행할 때는 y절편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 개 같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걸 쓰니까 자, 여기에 평행할 조건이 있네요. 첫 번째는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고 중간에 요게 똑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돼요?
P-C는 같지 않다. 아,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를 가지고 뭘 결정한다? 요거를 가지고 기울기를 결정한다. 왜?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뭘 결정한다? 이거는 Y 절편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한자에서 만날 조건은 뭔가 했더니 첫 번째는 기울기가 다르다.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는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같지 않다. 자, 평행할 조건은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같다. Y 절편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는 같고 한 개는 다르죠. 그렇지만 일치할 때 뭐가 돼요? 첫 번째, 기울기는 같다. 이건 뭐가 돼요? Y 절편도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일반형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내려가시면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면 만나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뭐죠? 점 하나는 X좌표, Y좌표가 있으니까. 평행하다. 뭐죠? 만나지 않는다. 결국 뭐가 해가 없다. 일치한다. 무가 무수히 많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정리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표로 작성되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직선을 지나는 뭐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맞죠? 교점. 교점은 뭐가 돼요? 두 직선을 모두 만족하는 점이 교점이죠. 이 점을 만족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위에 처음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해보면 자, 어차피 이것도 일반형, 이것도 일반형이니까 이퀄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m 곱하기 0이나 n 곱하기 0이나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m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처럼 k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건 뭐가 된다? k에 관한 뭘로 볼 수 있다? 항등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미 우리는 일반형 두 개가 뭐라고 해요? 이퀄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k라는 문자를 통해서 k에 관한 미수 구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자, 결국 k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뭐가 돼요? 두 교점을 지나는 적선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임의시수 k에 대해서 다음처럼 뭐가 돼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꿨을 때 이퀄 0, 이퀄 0이니까 두 직선을 표현했을 때 k에 관한 뭘로 표현해?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음처럼 표시해 준다면 우린 여기서 뭐가 돼요? 일단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므로 자, x, y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뭐가 돼요? x는 뭐가 돼? 2가 되고 y가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라 할 수 있어? 아, 교점을 지난 직선은 뭐다? 요게 0이고 요게 0일 때 xy 값이 x가 2고 y가 4니까 다음처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뭐가 돼요? 아, 결국은 뭐가 돼요? 요게 0되고 요게 0되면 결국 2,4를 지나는 뭐라고 된다?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한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보다 k값과 관계없이 하고 k가 단 항등식이다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음처럼 두 직선이 나오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중간에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해주고 k를 결정하면 전체의 식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잠깐만 눈으로 보시면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자취라고 하는데요. 자, 좀 삐딱하게 나왔네요. 자, 자취는 뭐죠? 흔적이죠, 흔적. 마치 물건을 흘린 것처럼. 그런 조건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두 정점수 이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P라는 도형은 기하학생 주어졌을 때 전문적인 자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것만 기억할게요. 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우리가 P라는 점을 X, Y라고 잡으면요. 결국 제시된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은 X, Y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리고 이 경우일 땐 범위만 파악해 주면 우리는 x, y에 관한 다음 같은 식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 식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처음에 뭘 관리했어요? 자취를 관리했죠. 이걸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정도만 익혀두시기 바라고 직선의 방정식 위치한 게 꼭 중요한 파트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